안녕하세요. 주식 김 선생입니다. 3월 30일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이제 마이너스 3%대 급락이 나왔는데, 뭐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지켜주고는 있는데, 뭔가 힘이 약간 약해진 그런 느낌이 좀 든 하루였습니다. 일단 뭐 빠지는 이유는 계속해서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가 미 증시가 불안하잖아요. 특히 이 전쟁 초반에 미 증시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요새 들어서 이제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 이슈가 있었던 때가 3월 2일인데 3월 2일 날에 오히려 빠졌다가 올랐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그냥 지속적으로 쭉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다우존스는 4만 5천까지 빠졌어요. 한 달 전에 5만 4천이었는데, 뭐 10% 이상 빠지면서 뭐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은 2024년 고점 라인 부근까지 이제 도착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은 사실 그 전부터 계속해서 빠지고 있었어요. 1월 달부터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2월 달에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 빠지는 애들이 그 빅테크 종목들이에요. 덩치 큰 종목들이 요새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점 대비 12%가량 빠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추이가 되게 안 좋죠. 예, 쌍봉 찍고 쭉 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그 미국 빅테크와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싼 영역에 도착을 했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변수만 없다라면은 그냥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가장 저평가래요.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이슈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미증시를 보게 되면은 이거 뭔가 한번 크게 빠질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게 이 최근 이틀 금요일 그리고 그 목요일 금요일 날 시장을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출발했다가 밀리죠. 예. 이게 밀리는데 보면은 반등이 거의 없어요. 그냥 슉 밀립니다. 예. 굉장히 힘이 없어요. 다음 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장중에 딱 한 번 반등이 나오는데 그냥 쬐끔 나오더니 그냥 쭉 밀려요. 예. 이 모습이 좀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빠질 때는 보게 되면은 이렇게 빠지더라도 뭔가 반등이 한번 쑥 나오고 빠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정상인데 보시면 그냥 쭉 밀려요. 진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수세가 거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 그래도 이런 상황인데 지금보다 뭔가 큰 이슈가 악재로 터졌다 그러면은 한번 크게 출렁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이런 뭐 AI 그 이용한 그런 매매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새 변동성이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경우의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쭉 빠지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뭐 엄청난 급락이 한 차례 이제 쭉 나오고 나서 왠지 그 다음부터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그래도 금요일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좀 힘이 좀 떨어지는 게 좀 느껴지죠. 예.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이제 마이너스 4.4%까지 갔다가 양봉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장중에 플러스까지 전환이 되기도 했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5%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3%로 마감이 되잖아요. 그 전보다 힘이 좀 약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 밤에도 미증시가 그런 식으로 질질질 밀린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버텨내기가 힘든 거예요. 점점 버티기가 힘든 거죠. 이게 장중에
4% 이상, 4.5% 이상 되돌렸는데 다음 날에는 되돌리긴 했는데 2%밖에 못 되돌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1% 아니면 되돌림이 없다던가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되돌림이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면은 미국 증시가 하락이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또 뭐 마이너스 한 3, 4% 빠졌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더 빠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상황은 별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나 좀 헷갈리는 증시인데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시장은 빠졌지만 여기를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오늘 저점이 5,1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5천 내외가 PER 8배 수준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반적인 케이스의 경우에 PER 8배 이하로 빠진 경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은. 예.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PER 8배 이하로 빠진 적이 없는데 지금 영역이 PER 8배라는 건 저평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에 이제 일단은 들어가 보는 건데 워낙 이번 전쟁 이슈가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랑은 또 달라요. 예. 그때보다는 이제 유가 충격이 훨씬 더 클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어, 이게 더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이전 저점이 정확하게는 5,060 정도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일단은 열어두는 게 이제 맞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다른 변수만 없다라면은 예. 도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 전쟁 이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려운 거고 만약에 4,800까지 빠진다. 그 요 저점이죠. 요 저점. 예. 여기까지 빠지면은 그냥 뭐 물릴 각오하고 그냥 무조건 들어가라라는 의견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가 없는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하로 빠지려면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라는 걸 가정을 하면은 그 이하로도 빠질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까지는 빠지기 힘들다. 4,800 근처까지 오면은 그냥 무조건 일단 매수에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뭐 4천 초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4천 초반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지금은 계속해서 실적 좋을 거야, 목표 주가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의견이 다운이 되면은 가능한데 지금으로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4,800, 4,900을 굉장히 이제 저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확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도 요 정도에 오면은 일단은 매수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지금도 그렇고 뭐 4,800도 그렇고 이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수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계속해서 뭔가 좋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그거 트럼프의 말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전 같으면 트럼프가 뭔가 얘기를 딱 이렇게 타코식의 얘기를 하면은 시장이 바로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은 반등이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 목요일 날 장 끝나고도 얘기를 했고 금요일 날에도 얘기했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됐을 때 우리나라 시장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반등이 잘 안 나오죠. 시장이 안 믿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트럼프의 말은 이제 못 믿겠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약세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전쟁이라는 변수가 없으면은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장도 그렇고 사야 되는 게 맞기는 맞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빅테크 지금 PER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6배 수준으로 이렇게 빠졌거든요. 예, 그리고 S&P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배, 14배 이렇게까지 빠지면은 완전 저점으로 보거든요. 아직은 그 상황은 아닌데 이제 개별 종목군에는 그런 상황에 진입한 종목도 여러 보이기 때문에 뭐 전쟁 이슈만 없으면은 그런 숫자가 나올 수는 없는데 이 전쟁이 어디로 이제 흘러갈지 도무지 모르겠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매수 버튼이 맞는데 전쟁 때문에 너무나 헷갈린다. 트럼프의 말을 믿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결정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하면 끝날 것인가? 얘네가 협상을 진짜 물밑에서 하고 있는 건지, 뭐 이란은 안 하고 있다 그러고 미국은 하고 있다고 하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이 크게 물러나야지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란이 물러서든가. 지금 봐서는 이란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이 그래야 되는데 과연 미국이 그럴 것인가? 근데 그게 언제 나올 것인가?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고 일정으로 봐서는 일단 첫 번째가 뭐 이번에 공격 유예가 4월 6일까지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전쟁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게 4월 8일인가요? 뭐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기 그리고 이거는 의회 승인을 받고 전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장으로 봤을 때는 4월 28일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4월 28일 이후에는 미국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공화당에서 반대를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4월 28일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4월 중순으로 가게 되면은 불확실성이 이제 많이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굉장히 많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가장 이제 걱정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되든가 아니면은 이제 무슨 일이 발생이 돼서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빠지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신호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미국 증시가 몇 퍼센트가 빠져야지 하루 기준으로 많이 빠지는 걸까?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간의 흐름을 봤을 때 미국 증시가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작년 4월 달이었거든요. 예, 이 관세 노이즈가 있었을 때. 이때 보시면은 나스닥이 5%씩 빠졌어요. 5%가 연속 3번 나왔습니다. 예, 첫째 날에 마이너스 6%, 그 다음날 마이너스 5.89%, 그 다음날 마이너스 5% 빠지고 급반등이 나왔어요. 예. 이런 거를 봤을 때, 5%에서 6% 정도의 수준이 지금 급락이 나오면은 트럼프가 그냥 강제로 멈출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때 당시 멈춘 것도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 가지고 멈춘 거거든요. 국채 금리가 4.5%를 넘어가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좌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태도를 전환을 한 건데 지금이 보게 되면 4.4 왔다 갔다 해요. 4.5 거의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급락이 막 3, 4% 이상 급락이 나오면은 거기 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 하락률을 봤을 때는 5% 내외의 하락이
진짜 큰 하락인데 이제 또 문제는 그거예요. 여기 보시면 연속 세 번 나왔잖아요. 그럼 물론 세 번째는 급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걸 봐서는 이게 한 번 나올 거냐, 두 번 나올 거냐.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게 되게 큰 게 한 번 나온 거랑 두 번 나온 거랑 되게 큰 게 한 번 나왔을 때 사도 충분히 많이 빠졌으니까 적절하게 싸게 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수가 5% 이상 빠지는 게 연 이틀 발생이 되면요. 특히 뭐 재수가 없으면은 그 종목이 하루에도 10%, 15%씩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한 차례가 됐든 두 차례가 됐든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트럼프가 태도를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이란이 저렇게 버티고 있지만 모르겠다. 우리는 전쟁 이겼고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 뭐 호르무즈 해협이나 뭐 니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어렵고 또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란 사람도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 근데 어떻게 보면 요새는 예측하기 쉽죠. 예. 그래서 국채 금리가 4.5% 이상 이제 오르게 되면은 일단은 뭐 트럼프의 자산의 뭐 70%가 채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국채 금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자기 자산도 이제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해서 생기는 거고 또 요새 이제 미국의 그냥 사모 신용 펀드 뭐 사모 신용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좀 불안한데 뭐 여기저기 연체율도 많이 올라가고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게 되고 또 유가가 저렇게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과연 미국 경제가 버틸까 뭔가 큰 사단이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물러설 거다. 그래서 시장이 급락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이란이 됐든 미국이 됐든 말이 잘 돼가지고 요게 이제 휴전이 되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되는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뭐 어떤 게 먼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이제 이번 주로 보는 거죠. 예, 이번 주에 그런 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조심하자라는 거고 뭐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근데 뭐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장에서 엄청난 큰 급락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흔들면은 이제 그때는 매수에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예. 다음 날에 태도 전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5천 내외로 오면 사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사는 게 맞는 건지 도무지 알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뭔가 큰 일이 생겨가지고 큰 하락이 나왔다가 살아나는 그림이 어쩌면 더 날 수도 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케이스의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전혀 예상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전쟁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빠지고는 있는데 오늘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쟁 이슈도 전쟁 이슈지만은 뭐 삼성전자는 뭐 빠졌다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하이닉스가 쭉 밀렸죠.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오늘 반도체 쪽에 이제 약간 노이즈가 생긴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최근에 뭐 일련의 일들이 이제 구글발 뭐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뭐 이런 것도 뭐 이슈가 있은 상황에서 지난 주말에 메모리 현물 가격이 엄청나게 빠졌어요. 예.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빠져. 우리 맨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반도체주가 좀 많이 약했어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게 삼성전자는 사업군이 다양하기 때문에 덜 영향을 받는 거고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쪽만 있기 때문에 영향을 더 받은 거예요. 가격 하락이라는 요소에. 그래서 요새 반도체 소부장이나 반도체주가 괜찮았는데 오늘 약했죠. 그리고 유가가 많이 오르니까 당연히 자동차 안 좋고요.
그리고 시장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는 이제 증권주도 이제 안 좋아지는 거고 이제 다 안 좋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장은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쟁 이슈는 있지만 뭐 방산주도 다 필요 없고 참 신기하게 저 삼천당 제약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알지노믹스도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도 그간 좀 잘 버티는데 오늘 무너진 종목이 좀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의외의 상승을 보여준 쪽이 2차 전지였는데 이게 왜 오르지? 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올라가니까 전기차를 많이 사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대감인 거고 유가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된다던가 또 우리나라는 약간 인위적으로 지금 기름값을 좀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여러 주유소에서 2,000원, 2,100원, 2,200원 막 이래버리면은 전기차 살려고 하는 사람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예, 그러면은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양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만약에 하실 거면은 일단 대형주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양극재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기대감에 오르는 거고 이게 진짜로 그렇게 될지는 그 수치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판매가 되는 게 보이는지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전기차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데 또 거기만큼 또 유가에 민감한 나라가 없어요. 예, 그래서 유가에 민감해지면서 미국에서 다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강세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는 있는데 더 좋으려면은 데이터로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데이터가 잘 안 나오거나 그냥 말면은 만약에 주가가 막 기대감이 올랐다. 그런 수치가 확인이 안 된다라면은 그냥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은 일단은 뭐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반도체 소부장주가 오늘 급락이 많이 나오니까 또 2차 전지에 이제 수급이 몰린 것도 있고 뭐 그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전력 쪽이 강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태양광, 풍력, 그리고 원자력 이쪽이 이제 상대적으로 강했다. 그래서 오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오늘 제주도에 이제 타운홀 미팅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제주도예요. 제주도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주요 이슈거든요. 예, 그러면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 풍력 관련된 종목이 이제 가장 좋았고 그리고 원전도 나쁘지는 않았다. 예, 오늘 급락장인데 별로 안 빠졌잖아요. 그래서 원전은 건설주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대림 DLENC가 잘 그나마 민감하게 움직이고 호재를 잘 반영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신재생이나 전력, 2차 전지 뭐 이런 쪽만 좀 강했고 뭐 나머지는 다 별로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며칠 보게 되면은 이제 시장이 안 좋았다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쭉 올려서 마감을 하거든요. 오늘도 뭐 하락했지만은 약간 말아 올린 거죠. 예, 근데 말아 올렸는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증시 보게 되면은 중간에는 뭐 미증시 선물도 조금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갔다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괜찮게 그런 식으로 끝나가면서 우리나라도 말아 올리면서 끝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저녁에 되면은 막 6시, 7시 되면은 그때부터 막 유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미증시 선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넥스트 거래소에서 우리나라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 지난 금요일에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웠었는데 뭐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절대 쫓아가는 그런 매매하지 마시고요. 오늘 좋았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오늘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에 괜찮게 마감된 종목들이 오늘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금요일 날에 사신 분들은 순식간에 손실이 10% 이상 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유의하자. 전쟁 끝난 거 아니고 어려움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유의하자.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정말 큰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저가에 사가지고 수익을 어느 정도 내고 뭐 그러면 좋겠지만은 지금은 지키는 게 우선인 것 같다. 많이 빠진 거는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큰 거 한 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뭐 급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주식은 어느 정도 좀 보유는 하시되 혹시나 모를 급락에는 대비를 하자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또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좀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이번 하락이 좀 마무리되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장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